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순으로 한 55만 원 정도 순으로. 아이고. 네, 안녕하세요.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 대전점 점장 이지훈입니다. 네. 점장님 오늘 네. 작업 어떤 작업? 오늘 작업은 붙박이 슬라이딩장 바퀴가 이제 부러져서 그 슬라이딩장 상부 롤러를 전체 교체하는 작업이에요. 으쌰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제가 저번 주에 왔던 이제 고객님 댁이신데 문의를 받고 와보니까 이 지금 왼쪽에 보이시면 여기 지금 바퀴 롤러가 지금 깨져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여기도 좀 크랙이 나 있죠? 여기 공간이 있는 부분.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도 지금 크랙이 나 있고. 예. 그래서 이렇게 크랙이 나 있는 거는 이제 또 구동을 하다 보면 저렇게 이제 전조 증상이거든요. 저렇게 쓰다 보면 저렇게 또 이제 바퀴가 아예 깨져버려요. 바퀴 슬라이딩의 고장 원인 중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저 상부 롤러가 깨지는 현상이거든요. 그래서 교체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. 같은 자재 브라켓으로 제일 그게 좋은 방법이고, 만약에 그게 자재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 부분을 자른 다음에 바퀴만 따로 교체를 하실 수 있는 수리 방식도 있긴 하세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지금 고객님 댁 같은 경우에는 3원 형태의 붙박이 슬라이딩장이신데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두 개가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 두 개도 안 뜯어봤지만 아마 똑같이 문제가 몇 개 발생이 돼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고객님한테 브라켓 교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수리 방식이라고 안내를 드리고, 그 다음에 협의를 한 다음에 브라켓을 제가 이걸 맞는 거에 주문을 넣고 이제 내려오면은 다시 와서 이렇게 전체 교체를 해드리고 있어요. 네네. 근데 이렇게 고장나는 네. 원인이 뭐예요? 고장나는 원인은 지금 이 브라켓 자체부터 이게 보통 수명이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플라스틱 부분이 경화되면서 이렇게 크랙이 가요. 고객님들은 이렇게 크랙이 금이 가면은 사실상 못 느껴요. 이게 고장이 났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. 그러면 그냥 쓰시다 보면은 저렇게 바퀴가 빠져버려요. 그러면 문이 처지기 때문에 문이 엄청 빡빡해지고요. 그리고 구동할 때도 딱 이상함을 감지를 해요. 그때 대부분 많이 연락을 하세요. 그리고 저 상태 두고 수리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서 쓰시는 분도 계신데, 저 상태를 두고 그냥 쓰시다 보면은 내일에도 내일에도 문제가 가서 그때는 조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상함이 감지가 된다, 좀 뻑뻑하다, 아니면 뭐 문이 세게 닫힌다, 그럴 때는 빨리 수리를 해야 조금 수리도 빠르고요, 견적도 조금 낮아져요. 네. 이제 본 것처럼 지금 저기 지금 바퀴가 빠진 거거든요. 이제 여기 크랙이 나서 이렇게 빠져버려요. 네. 그러면 이걸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. 이거 같은 경우. 지금 보시면 이게 길이가 다르잖아요. 이 브라켓 길이랑 이 브라켓. 그래서 원래 위치에 박을 경우 요게 이제 저기 안쪽에 문을 잡아주는 스토퍼 잡아주는 브라켓인데 위치를 똑같이 해야 저거를 안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냥 저는 웬만하면 같은 위치에 맞추려고 자로 재는 거지, 만약에 여기 똑같은 위치하고 조금 틀어지면 저거를 좀 조정을 하면 돼요. 제가 이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 일을 제대로 한 지는 6개월 차 된 것 같아요. 한 이번 연도 초부터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지금 된 것 같아요. 원래는 뭐 하셨어요? 저는 원래는 가구 그 회사 중에 조금 큰 회사인 일룸이라고 있는데 그쪽 회사에서 시공이랑 AS 파트 하는 팀으로 한 12, 13년 정도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. 네. 무수기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제가 이제 가구 그 일루 그쪽에 다닐 때 거기도 수입이나 이런 쪽은 괜찮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조금 자율성 여기보다는 조금 덜했고, 계속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왜냐면 가구 일 같은 경우가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? 그래서 고민을 막연하게 계속 한 30살 좀 중반 정도부터 계속 있었는데, 그렇게 하다가 오래 같이 일한 팀장님도 일을 이제 나가게 됐고,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유튜브로 대표님 일하시는 거 한번 봤어요. 그래서 그거 통해서
가구를 고치는 사람들이랑 회사를 우선 알게 됐고 바로 그냥 미팅을 잡은 것 같아요. 제 휴가 기간에 미팅하고 그때 좀 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자 해갖고 큰맘 먹고 나와서 이제 교육받고 이렇게 이제 필드에 지금 뛰어들게 됐습니다. 네. 네. 이거 또 주의해야 될 게 슬라이딩 문이 무겁기도 하고 막 유리 달려있는 거 엄청 무거워요. 사이즈도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900 정도 되는데 1000짜리도 있고 1100짜리도 있어요. 큰 거는 가로로 엄청 무거워요. 그래서 위에도 높아서 살짝만 들으면 이제 위에 천장도 찍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 꼭 주의하면서 무거우면 밑에 뭐를 깔고 하는 게 좋아요. 지금 이거는 제가 문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안 갖고 왔는데 무거운 문 같은 거 저도 밑에 깔고 당겨서 하거든요. 그거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. 지금 한 6개월 정도 해보셨잖아요. 네네네. 좀 일을 하시는 거 어떠세요? 일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일이 뭐 어렵거나 뭐 그런 것도 다 떠나서 그냥 제가 일정을 좀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크잖아요. 저 혼자 다니는 1인 출장이다 보니까 신경 쓸 게 이제 저만 신경 쓰면 되고 뭐 스케줄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님이랑 협의해서 제가 이제 잡으면 되니까 그런 자율성이 있는 게 제일 우선 만족이 컸어요. 조금 일이 일반 회사에 있을 때는 뭐 일에 대한 걱정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 1인 출장 제가 이제 혼자 다 알아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뭐 전화가 가끔 이제 안 오거나 할 때 그런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.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계속 노력하고 홍보도 많이 하면은 조금씩 그거에 좀 보상받는 느낌은 있더라고요. 있고. 그래서 일은 몸도 우선은 가구에 예전에 하던 거 비해는 솔직히 체력적인 거나 이런 게 조금 부담이 안 되고요. 예, 그래서 지금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. 오늘은 혹시 네. 매출 얼마 정도? 오늘은 한 55만 원 정도? 순으로 한 50에 55 될 것 같아요. 혹시 얼마 버시는지 여쭤봐도 돼요? 매출이요? 네. 한두 달은 솔직히 매출을 제가 계산을 안 했어요. 일은 있긴 있어도 뭐 매출을 크게 신경 쓸 만큼의 많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정도는 한 이번 연도 3월 달부터 뭐 지금 평균적으로 조금 좀 계산을 해봤더니 한 500에서 70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500에서 한 700 사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나 뭐 네. 분이 가구 수리를 하면 네.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을까요? 가구 수리나 아니면 요즘 뭐 집 수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. 이게 지금 마음가짐만 잘 돼 있고 진짜 마음 간절하신 분이나 아니면 진짜 이거를 내 업으로 삼고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밥 벌어먹고 살겠다 이런 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뭐 저희 일이나 어떤 수리 일이나 하시면 처음에는 뭐 다 요즘에 영상 유튜브 보면은 월 1000 번다 뭐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. 뭐 그렇게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러신 분들은 처음 힘든 과정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그거를 얼마나 극복하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하는 거를 당장 한두 달 뒤에 난 이만큼 벌 거야 이런 급한 생각 갖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지쳐버려서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조금 꾸준히 그냥 여기 묵묵히 꾸준히 여기 하다 보면은 언젠가 조금씩 제가 한 노력 대비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리고 뭐 문의 전화 같은 경우도 조금 확실히 눈에 띄게 많이 오고. 고객님, 다 됐습니다. 네, 가고 있습니다. 제품 다 드릴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혹시 네, 마지막으로 네. 앞으로 목표 같은 거 있으면 목표요? 1차 목표는 지금 블로그 리뷰를 제가 계속 하루 할 때마다 올리고 있거든요. 지금 200 한 3, 40개 정도 되는데 우선은 1000개. 그러니까 한 1000개 정도? 1차 목표 1000개. 그리고 그 이제 가구 수리랑 이쪽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소파 수리도 하고 뭐 본사에서 배운 그대로 이제 그 수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나와 보니까 조금씩 카테고리를 넓혀가야 나중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하니까 근데 지금 막 욕심내서 막 이것저것 하고 싶지는 않아요. 그냥 지금 이거를 먼저 더 손에 익히고 뭐 이런 체계나 뭐 자재 같은 것도 좀 익숙해질 때쯤 그때쯤 돼서 뭐 그 대표님이 많이 얘기하셨던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어느 정도 뭐 다른 걸 배울 때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2, 30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남들보다는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
수리를 하다 보면 손의 감각도 더 좋아지고 이해도 또 빠르니까,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착을 다 좀 시키고 나서 네, 한 내년 뭐 이 정도에 많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좀 더 배우고 싶어요. 배워서 좀 제 수리 분야를 넓혀가는 게 목표입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